여름 보양식의 대명사 장어를 가공하는 곳이다. 하루 수천 마리의 장어가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나간다. 전화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어 구이를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내보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워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손질하는 작업이죠. 삼복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 초. 작업자들의 손놀림은 더욱 바빠진다. 이렇게 빠른 속도에도 여름철 주문량은 감당하기 힘들다. 요즘에는 얼마나 작업하세요? 하루에 한 2, 3톤 떼고 있습니다. 꽁놀이니까 장어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 일이 많아요. 삼계탕에 이어서 보양식으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장어. 이곳에서 전국 붕장어의 약 30%가 가공된다. 수요가 많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 장어가 들어온다. 민물장어와 함께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붕장어. 먼 길을 왔는데도 힘이 넘친다. 언제 잡아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어제 배에서 작업해가지고 저희가 진도에서 차에 실어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작업해서 저희가 싣고 오는 겁니다. 붕장어는 갇힌 상태에서는 먹이를 먹지 않는 습성 때문에 양식이 불가능한 순수 자연산 어종이다. 장어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좁은 수조에서 재빨리 퍼날라야 한다. 장어는 자산 어보에 따르면 머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고 기록될 만큼 생명력이 강하다. 그만큼 힘이 좋은 물고기인지라 운반하는 일도 쉽지 않다.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양이? 배 조업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양이 다릅니다. 오늘은 4,000kg 왔네요. 힘이 뻗치는 장어 4톤을 다 퍼나르려면 어지간한 장정도 쉽지 않은 일. 대형 뜰채에 가득 담아서 좁은 수조 사이를 수십 번 오가야 한다. 일단 작업장의 가장 큰 수조에 장어를 옮겨 놓는다. 펄떡이는 장어를 퍼올리려면 장정 둘이 온 힘을 짜내야 한다. 장어가 가득 찬 뜰채의 무게는 150kg 내외. 기운 넘치는 장어를 감당하려면 체감 무게는 그 2배다. 오늘은 뭐 양이 적어서 그렇지만 많을 때는 몇 시간씩 퍼다 보면 힘들어요. 많으면 15톤까지 날라봤기에 4톤은 그나마 양호한 편. 그렇다고 덜 힘든 건 아니다. 한 번에 많이씩 옮겨야 하기에 최대한 뜰채 가득 장어를 담는다. 바다에서 수조로 서식지를 옮긴 장어들. 하지만 수조 안에 바닷물을 채워 환경 변화를 최대한 줄였다. 장어를 수조 안으로 옮긴 것도 잠시. 다시 작은 뜰채로 건져 올린다. 여전히 녀석들은 힘이 넘친다. 전배를 하기 위해서 퍼내고 있습니다. 장어 가공의 시작은 선별이다.
하지만 그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뜰채있던 장어를 그대로 어딘가에 담그는데 대체 싱싱한 장어를 왜 얼음물에 담그는 걸까? 얼음물에 담그면 장어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약간 장어는 죽지 않고 약간 기절한다는 거죠. 네. 힘이 너무 과한 장어를 기절시키기 위한 얼음물 입수. 차가운 얼음 탓에 현저히 움직임이 느려진다. 죽이지 않고 기절시킴으로써 신선도는 유지하되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진다. 장어의 힘이 한풀 꺾이면 비로소 선별 작업이 시작된다. 팔딱이는 장어보다 더 빠른 손놀림으로 장어를 집어내는 작업자들. 눈 깜짝할 새 장어를 골라내 뒤도 보지 않고 던진다. 움직이는 장어를 여러 개 수조에 정확하게 골라 던지는 작업자. 마치 묘기에 가까운 모습. 연륜이 가지는 힘이 놀랍다. 우리 요리하는 사람은 이제 오래된 안개나 빨리 할 수 있지. 어느 정도 이제 잡아봐도 알고 눈으로 봐도 알고 이런 게는 손으로 잡아봐도 알고 감각으로. 선별 작업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눈썰미와 손의 감각. 평균 경력 10년의 베테랑들은 눈보다 손이 빠르다. 빠른 속도에도 선별은 정확하다. 35cm, 40cm, 75cm까지 9가지로 크기에 따라 9개의 수조에 선별된 장어들. 보통 45cm를 기준으로 그보다 크면 대자, 작으면 소자로 구분한다. 아침 8시부터 쉬지 않고 계속되는 선별 작업. 오후가 되면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소나기에 묵지근한 통증이 전해진다. 장어가 미끄러우니까 잡을 때 괜찮대요. 조금 손가락이, 손목이 조금 시끌시끌하고 그래요. 하루 종일 서서 해야 하는 작업. 체력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선별의 오차가 없게 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웬만한 남자도 하기 힘든 일. 하루 수천 마리 장어와 씨름하며 먹고 살기 위해 견디고 버틴 세월이 10년이다. 아이들이 신경 쓰고 길이가 그게 종일 서가 있지. 막 퍼져버리는 게 집에 가면 퍼져버리는 게. 그래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이거 돈 벌러 간다 생각하고 또 나오는 기고 그렇지. 오후 4시 서서히 작업대 위가 비어간다. 물을 만지는 일은 마른 자리에서 하는 일보다 훨씬 힘이 든다. 하루 8시간을 꼬박 선별해서 수조가 가득 채워졌다. 수조 안 대가리를 꼿꼿이 든 장어. 그만큼 신선하다는 뜻이다. 다음 날 아침 크기별로 선별된 장어를 망에 옮겨 담는 작업자들. 본격적인 손질을 위해서 다시 기절 작업을 거친다. 작업장 가가지고 식용으로 먹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장어가 이동하는 곳은 1차 가공을 위한 작업장. 장어를 손질해서 회, 구이, 초밥용으로 만들기 위한 가공 작업을 하는 곳이다. 장어는 사시사철 많이 먹지만 특히 이맘때 주문이 급증한다. 드디어 시작된 손질 작업. 배를 가르고 뼈와 내장을 발라내는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정말 빨리 작업하는 것 같아요. 1초 정도 잡으면 되게 한 마리. 이래는 다 장어 오래되다 썩잖아요. 싱싱한 거 산물로 놔두지. 생선도 안 좋은 거 산물로 풉니까? 붕장어는 살아서는 먹이를 먹지 않고도 오래 살지만 죽으면 곧 부패한다. 최대한 빨리 손질해야 하는 이유다. 칼은 정확하게 아가미 쪽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가운데 뼈를 걷어내고 내장과 피를 말끔히 제거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숙련된 이들만이 가능한 손질 작업. 칼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장어의 상품성이 좌우된다. 많이 오면 뼈가 잘리고 적게 오면 살이 많이 붙고 그러더라고요, 뼈에. 그런 게 엮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 자체가요. 칼이 들어가는 깊이는 등에서 약 1cm. 오랜 세월과 경험이 쌓여야 가늠할 수 있는 깊이다. 뼈와 내장이 깨끗이 제거된 장어. 매끈하고 곱게 손질된 최상품의 장어다. 단단한 뼈를 드러내야 하니 칼날은 늘 예리하게 날이 선 상태. 작업 중에 늘 칼날에 닿는 손가락은 이중으로 골무를 꼈다. 장갑 하나만 끼면은 금방 이 칼이 잘 들기 때문에 금방 손이 돼요, 손이. 가보이소, 이 손이 내기에 칼 닿는 쪽에만 두껍게 합니다. 우리 일만 보고 안 하거든요. 짱어를 주로 보고 하기 때문에 다칩니다. 작업하다 수시로 고무장갑을 잘라 더 씌운다. 자주 안 갈면 금세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단한 뼈를 걷어내다 보면 아슬아슬하게 손가락에 와닿는 칼날. 자칫 칼이 미끄러지면 손가락을 크게 다칠 수 있게 늘 긴장의 연속이다. 표면이 미끄러운 데다 힘이 좋은 장어 손질은 엄청난 노동력을 요한다. 장어 생긴 그대로 잘라고 뭐 이 폴로 힘을 너무 많이 줘요. 물리고 하니까 그런 게 이 팔이 너무 아파요. 이게 여자들은 진짜 중노동입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중노동이지만 이 작업장의 대부분은 주부들이다. 바닷가에 살면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비록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 고생 덕에 자리 잡고 살 수 있었다. 젊을 때부터 비운 게 이거 보니까나 할매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도리가 있습니까? 해가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거 힘이 들어도 나가서 하고 먹고 산다 아니.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잡담 한 번, 화장실 한 번 갈 새 없이 이어지는 작업. 산더미처럼 쌓인 장어가 점점 줄어간다. 작업 막바지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는 작업자들.
드디어 1차 가공 작업이 끝났다. 손질을 끝낸 장어는 곧바로 물에 깨끗이 헹군다. 죽은 장어의 피를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살 속에 파고들어 신선도가 떨어지고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장어. 특히 노화를 방지한다는 비타민 E와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돼 있다. 손질이 끝난 장어를 다시 나눠 담는데 주문에 따라 용도에 따라 또 한 번 선별한다. 고기가 크고 작은 거 있으니까 다 종류가 다르니까 선별해가지고 사이즈별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나갑니다. 작업장 안 30명의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고객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속도와의 전쟁이다. 시간 싸움이니까 빨리 처리해야 신선도도 안 떨어지고 여기서 빨리 해줘야 다른 일이 처리가 되거든요. 손질이 끝난 장어는 무게를 달아 포장한다. 보통 크기에 따라 50cm 이하는 회로, 그 이상은 구이나 탕으로 먹는다. 특히 붕장어 구이는 탱글탱글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많이 나는데 국 종류로 이런 거 갖고 끓여도 맛있고 구이해도 국산해도 맛있고 다 그래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붕장어는 영양실조와 허약 체질에 좋다고 한다. 예로부터 더위에 지친 기력을 보충해줄 영양식으로 즐겨 먹었던 것이다. 신선도를 위해 얼음까지 채우고 전국 각지로 떠날 채비를 마쳤다. 퇴근 시간도 아닌데 청소를 시작하는 작업자들. 작업 때부터 바닥까지 대청소가 이루어진다. 하루 비우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깨끗이 또 씻어놓고 가야 돼요. 우리 회사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쉬고 싶지만 위생을 위해 청소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장어의 내장이며 뼈는 사료로 쓴다. 장어는 버릴 게 없는 생선이다. 벽에 튄 핏물부터 더러워진 작업대까지 말끔하게 청소를 마친 다음 그제야 장갑을 벗고 무거운 앞치마도 잠시 풀어둔다.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 식사하러 갑시다. 일 열심히 해가지고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예, 밥 맛있게 먹고 올게요. 고된 작업 중의 유일한 휴식 시간. 시장을 반찬 삼아 꿀맛 같은 식사를 즐긴다. 지느러미 굵으면 팔이 아파요. 힘이 들거든요. 밥을 많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 힘으로 일을 하잖아요. 집장만 하랴 자식 공부시키랴 빠듯한 살림에 일을 놓지 못한 이들. 김희자 씨는 그중에서도 최고참 맏언니다. 시집을 가난한 집에 왔어. 돈이 없어, 신랑이. 애들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 노후에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움직이려고. 그랬어. 하루 24시간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늘 손에 습진을 달고 살지만 그래도 내 몸 움직여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 그날 오후 다시 분주하게 손질 작업이 시작됐다. 하루 4톤의 물량을 다 작업하기 위해서 손놀림은 더욱 바빠진다. 그날 들어온 장어는 신선도를 위해서 당일 작업을 고수한다. 1차 가공을 한 다음 다시 선별한 장어를 따로 분류하는 작업장. 장어를 바로 포장하지 않고 큰 통에 따로 모은다. 포장해 나가는 건 취향에 따라 회나 구이로 즐기는데 바로 데워 먹거나 초밥에 쓰일 장어는 한 번 더 가공 작업을 거쳐 나간다. 2차 가공의 시작은 장어를 물에 씻는 것으로 시작된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라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곶감만큼 구이용 장어도 주문이 많다. 특히 장어를 좋아하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붕장어 구이가 인기다. 2차 가공은 좀 더 세심한 작업이 이어진다. 먼저 먹기 좋도록 등 뒤에 지느러미를 깨끗이 제거한다. 여기는 구이를 하기 때문에 가시고 그런 게 걸리면 안 되니까 다 처리해서 주는데요, 여기. 이때도 지느러미가 가위 끝에 잡히도록 손가락에 단단히 힘이 들어간다. 끈적거리는 점액질 때문에 껍질 손질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왜 이거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물질이 묻어 있을까봐 제거시키는 거예요. 긁었어. 긁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장어 한 마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무수하게 많은 이들의 손을 거친다. 이 장어도 올여름 누군가의 보양식이 될 것이다. 이 차 손질은 훨씬 까다롭다. 민물장어에 비해서 잔가시가 많은 붕장어. 먹을 때 걸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발라낸다. 가위 잡고 딱 안 잡으면 일이 끝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니까 손이 자연적으로 많이 아파요. 작은 가시까지 일일이 빼내다 보면 손가락의 감각은 사라지고 온몸이 녹초가 된다. 그래도 작업하는 손길은 멈출 수 없다. 여기서 늦춰지면 다음 작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이거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공실. 가공실이요? 예. 완벽하게 손질을 끝낸 장어는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한다. 이전의 작업장과는 다른 말끔한 모습의 2차 가공실. 여기서도 헹굼 작업이 반복된다. 깨끗이 헹군 장어를 펴서 석쇠에 가지런히 올리는데 장어를 삶기 위해서다. 양념 소스에 담겨서 아예레가 끓여냅니다. 그걸 이제 또 판에 넣어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또 제품화시킵니다. 장어를 굽기 전에 양념이 배에 들도록 미리 한번 삶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바로 데워 먹거나 초밥을 만들 때 양념의 깊은 맛이 우러나서 좋다. 석쇠를 층층이 끼워서 10개씩 쌓은 사각의 통. 이걸 통째로 소스에 담근다. 간장물처럼 보이는 갈색 소스. 매일 새벽마다 만드는 이곳의 비법 소스다. 양념에 삶으면 좀 맛이 추가가 되잖아요. 맛이 추가가 되니까. 소스가 팔팔 끓어오르면서 장어 육질 깊숙이 맛이 스며든다. 25분 후 장어가 든 통을 건져 올린다. 이때 엄청난 전기가 작업자의 온몸을 감싼다. 게다가 소스를 머금은 장어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한 번 작업할 때마다 이 통 6개를 넣고 빼야 한다. 무거운 것도 고역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소스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전기. 고개를 숙일 때마다 숨이 막힌다. 90도에서 100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습기가 확 올라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화상 입기도 해요. 소스에 담갔다 빼는 작업만 하루에 10번씩 반복한다. 최대한 소스를 빠지게 한 다음 무게를 덜어내고 하나씩 들어 나른다. (20대의) 젊은 체력으로도 여간 버거운 게 아니다. 이게 소스 무게하고 합쳐지면 보통 체감상 20-30kg 되거든요. 무겁지가 많이. 오전 중에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오후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위생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맨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상상 그 이상이다. 삶는 과정을 거친 장어는 양념 맛이 가미될 뿐만 아니라 육질도 훨씬 부드러워진다. 여기에 양념을 한 번 더 바르면 초밥용 장어로 맞춤이다. 삶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에 살짝 데쳐 양념을 발라 굽기도 한다. 흰 장어에다가 이렇게 소스칠을 해서 또 그릴에 구워가지고 집에서 렌즈에 돌려가지고 한 2분 정도 데워서 드실 수 있게끔 우리 즉석식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편식 장어구이. 집에서 직접 소스를 바를 것도 없이 손질부터 굽기까지 전 과정이 이루어진다. 앞뒤로 양념을 바르고 오븐에서 굽기 시작한다.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장어. 살짝 데쳐 구웠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이 살아있다. 장어는 손질도 까다롭지만 굽는 것도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장어를 등쪽부터 굽는데 굽고 나면 이렇게 또 소스를 한번 발라줍니다. 기계적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구울 수가 없거든요. 전부 사람 눈이나 사람 손을 통해서만 이런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성스레 구석구석 양념을 바른다. 음식의 맛을 완성하는 건 좋은 재료, 맛깔난 양념, 그리고 정성이라는 삼박자일 것이다. 먹는 이들을 생각하며 만든 이들의 마음이 더해져 보양식보다 귀한 값어치를 갖는 게 아닐까. 이 음식이 지친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오롯이 담아낸다. 드디어 모든 과정을 끝낸 장어를 나란히 널어서 말린다. 정성껏 만든 장어는 한국은 물론 세계 각지로 수출된다. 주로 이게 이제 일본이나 뭐 미국, 대만 뭐 이쪽 수출이 되는데 국내 판매용으로 할인 매장이나 이쪽으로 조금씩 판로가 있어가지고 판매용. 다음 날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한 이들이 있다. 작업을 새벽 5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공장에서 아줌마들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한 2시간 정도 작업 전에 기회를 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이들이 먼저 일을 해놓아야 한다. 헐떡이는 장어를 얼음물에 담가 기절시키는 작업. 하루 3, 4톤 물량을 맞추려면 미리 해놓는 수밖에 없다. 전날 바다에서 잡혀온 장어는 아직 기세가 등등하다. 빨리 기절시키려면 얼음물에 골고루 섞어줘야 한다. 애들이 얼음물에 이제 기절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줘야지 밑에 있는 고기도 얼음하고 잘 익게 되죠. 뻣뻣한 장어가 얼음과 섞여 있어 있는 힘껏 저어주다 보면 팔이 빠질 듯 아파온다. 이렇게 저어주기를 30여 분. 대부분 장어가 기절해 가라앉았다. 다시 시작된 하루. 오늘도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는 작업량에 힘든 하루가 될 것이다. 뜨거운 여름, 이들이 흘린 땀과 정성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최고의 보양식이 만들어진다. 장어 원래 몸이 좋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이 여름에 건강했으면 좋습니다.